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2월 6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기사가 떴죠.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언론의 주목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또 뭐랄까 조회수 자체는 높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미국에 있는 지금 정부 고위 당국자, 고위 관계자가 며칠 내에 대북 상황에 있어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북미 종전과 관련된, 종전선언은 아니다, 종전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주의의 말을 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제가 채널에서 쭉 해오던 이야기가 이제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대화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대화도 없이 갑자기 진전이 됩니까? 그것도 우리 당국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당국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를 줬다, 억지로 신호를 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면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북미 간에 한국이 중재를 하면서 대화를 해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말씀은 이제 주축으로 이제 쭉 드려왔는데, 그 외에 일단 문제 하나 떠오르는 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국에 가 있던 조현 외교부 장관 돌아왔어요. 그러면 누구냐? 고위 관계자라는데, 자, 이거 자체가 뭔가를 던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고 칩시다. 지금은 국무총리도 한국에 있나? 국무총리 한국에 있을걸요 아마. 그리고 비서실장도 한국에 있고. 그럼 국정원이나 이런 쪽인데, 그가 왜 미국에 있냐? 왜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은 협상팀으로서 미국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대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거기서 당연히 최종 목적은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북미 정전선언이죠. 내지는 평화선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직접 터뜨려도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북 관계 진전에 있어서 여론을 마사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종종 지적합니다만은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언론용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따라와라. 그리고 지금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사전 예고할 필요 없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자, 그러면서 언론의 태도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심청하는, 분석하는 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어본다거나.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 총전선언의 코앞에까지 갔었고, 지금도 트럼프가 그것을 공언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김정은과 이야기하겠다는 게 후보 시절부터 계속 줄기차게 해오던 이야기예요. 이제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 언급은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데 분석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경고성 메시지, 경고성이라기보다 내가 만지겠다. 너희가 안 그러면은 이것을 보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내가 만들겠다. 최대한 임팩트를 가지고. 그 임팩트가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전 세계에 거품이 낄 정도로 임팩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거기에 시진핑도 올라타고 트럼프도 올라타고 모디도 올라타고 푸틴도 올라타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관계 개선이 있어가지고 언론은 엄청 모른 체하고 있다. 그래서 경고를 일단 한번 쏘고 다음 주에 한번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걸로 봤습니다. 자, 그 앞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언론과 상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경제TV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을 보도에 폐가망신할 거다. 기자도 예외 없이. 이 말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예전에 국방논평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그 외에 관련해서 한국경제TV 기사를 몇 개 인용하면서 속지 마라, 재산 날린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고,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쭉쭉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의 기사가 뜰 것을 사전에 먼저 파악하고 사안이 발생할 것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주로 오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사놓고
보도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판다. 이런 걸 해왔다는 거죠. 이것은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다, 패가망신했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MBC는 보도한 바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들은 초록은 동생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자도 예외 없고 왜 이 말을 했을까? 이때까지 예외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자,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기자들한테다가 왜 이재명과 관련된, 전 정부와 관련돼서 무죄 판결 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사를 쓰지 않느냐, 그리고 왜 검찰을 옹호하는 기사를 계속 쓰느냐, 대부분의 언론에서. 그거는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언론이 권력기관이라고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용서치 않겠다, 분쇄할 것이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 돼. 그런 말에 경고죠. 그러니까 즉 검찰과 언론이 손을 잡으면 대통령도 날릴 수 있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MBC도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 그런데 주가 조작 정도야, 예, 끔찍이죠. 그런 이야기가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전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있고 우리가 선도한다. 그것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내부의 어떤 우원식으로 대표되는 지금 수박 세력들, 마지막 궁지로 계속 몰리고 있는 수박 세력들, 그리고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실히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대표적인 주자를 내세우지는 못하고 대통령 후보를 생산해내지는 못했지만 몸뚱아리를 이루는 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그 세력들이 전라도 지역에서 대대로 물림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해왔던 그들이 지금 뿔새 뽑혀나게 생겼거든요. 그 자리에는 신선한 전라도 세력들이 채워져야죠. 그래서 대통령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동네 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근데 민심이 그게 동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 민심이 그렇게 보여준 거니까. 그 민심은 수박이 아니에요. 수박을 지지하는 민심이 아니에요. 그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5.18 정신을 거기 넣겠다라고 하는 게 헌법 이야기하면서 우원식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는 좀 이따 해보고 이런 말씀을 시작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재명 정부의 언론관. 이거는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언론을 이용하는 거랑 비슷해요. 거기는 이제 블러핑으로 해서 극과 극 대치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몰아가는 거예요. 네. 언론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죠. 자, 이런 거예요. 이 기사죠. 정부 고위 관계자 며칠 내에 북한 관련 진전이 있을 것이다. 미국 현지에서 우리 관계자가. 옛날 바이든이 그때가 언제죠? 22년인가요? 예, 22년 윤석열 취임하고 그해 가을에 그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북미 종전선언. 그래서 우리 담대한 구상 받아냈죠. 낸시 펠로시 보내서 그 이야기를 제안하려고 했다가 윤석열이 거부했죠. 그때는 가을을 시기로 잡고 있었고, 그 여름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담당 일을 했던 통일부 또는 외교부의 주요 인사, 그리고 국정원장이 미국에 상당히 한 달 이상 체류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관계자는 그런 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미 종전 관련은 아니야. 그리 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뭐가 군침이 돌게 궁금한 게 많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분석 기사가 나오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그 의도가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거든요. 이것까지 뒤에 추가로 분석 기사가 안 나온다든지 전문가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언론이 분명히. 자, 며칠 내 북한 관련 진전이 있을 것. 이것을 왜 금요일 날 이야기했느냐? 이건 주식시장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월요일 날 때리겠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남북 교류가 되게 되면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들의 주식이 폭등하게 하는 것을 초래하겠다. 그 정도의 메가급이 되는 내용이다. 북미 종전선언의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왜냐? 주식시장이 열광할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때려잡고 그 돈을 이리 몰려고 하는구나 라고 바로 연결될 거예요. 아마. 여러모로 일거양득이죠. 언론이 그걸 그래도 회피할까? 그런 것이 지금 느껴져요. 뭐 며칠 있으면 판가름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것에 이어지는 거죠. 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하고 시진핑 통화가 잘 됐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급진전됐다. 자, 그거는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지난번 에이펙 이후에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저 뒤로 밀린 다음에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먼저 돼야 돼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재명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했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던졌어야 되는 카드가 뭐냐?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그거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재명이 대신 이야기했죠. 예. 자, 그런 것이 이어졌고 최근에도 뭐 바쁜 움직임들이 보였었잖아요. 김민석이 벤스 만나러 갔었고 이해찬이 월남을 베트남을 갔었고 또 강훈식이 또 유럽에 한 번 더 급하게 갔었고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다음 조현이 갔고 조현이 간 게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세 이야기 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미래의 지향적인 관계 이러면서 이러고 갔어요. 이때 이게 이제 같이 묻어간 아니면 이전에 가 있던 우리 국정원 쪽의 관계자, 대북 협력 관계자, 뒤에 뭐 비선을 통하든 직접적으로 통하든 실무 준비를 해왔던 미국을 도와주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이 완전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언론들 이야기 안 하고 뭐 전에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지.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구체적인 밑에 아래 단계까지 내려온 것이고 요 다음 밑으로 지금 국정원으로 보이는 그 실무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역시 고위 관계자지만 이까지 온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러면서 잊지 않고 조세 이야기를 하긴 했죠. 루비오 미국 분위기 안 좋아 조현 고위 지원 아니 한국 오면서 한 이야기 같아요. 이것은 근데 이것을 훨씬 더 강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MBC 같은 경우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것은 MBC가 속는 거예요. 알았어. 너무 그러지 마. 흥분하지 마. 이런 이야기도 있어. 자, 언론은 갖고 놀고 있죠, 지금. 내가 분위기를 다 끌고 갈 수 있어. 언론은 거기에 따른 보도를 할 수밖에 없어. 내 뒤통수 칠 수는 없어. 네가 선제적으로 치는 방어막은 다 깨질 거야. 아니면 그 사이로 확 회피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강력한 물살에 다 쓸려가거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또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지금 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3자가 미팅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형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의인데 이건 이미 됐어요. 이거 벌써 한 10번 이상 만났을 거예요.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중 핵심은 이제는 틀은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하고 있던 핵협정, 아마 대륙간 탄도탄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는데 스마트라는 그건데 그게 지금 만료가 다 됐거든요. 시기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리뉴얼 해야 돼. 갱신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갱신할 의사가 당연히 있죠. 이건 당연히 갱신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말을 아끼고 있던 트럼프가 어제 시진핑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화된 새 조약을 해야 된다. 단지 러시아와 미국 간이 아니다. 왜? 당연한 말이죠. 다극화 세상에서는 그때 중거리 미사일 협정 러시아와 맺었던 것을 트럼프가 깬 바가 있어요. 깬 이유는 뭐냐? 우리 핵무기를 묶어놓으면 지금 중국보다 러시아보다 힘이 더 세진 중국은 마음대로 올리는데 우리는 러시아 때문에 묶여있다 말이 안 된다. 그거 말 안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현대화된 새 조약은 중국 등 다른 나라도 아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했어요. 상당히 이건 타당한 거예요. 여기 중국 들어와야 되죠. 중국도 원하는 것이고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러시아도 완전히 동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주요 핵 무장국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모디는 참석할 것이 오케이 할 것이고 그다음 파키스탄 정도죠. 예, 이런 거 북한 문제도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렇게 되면 세계 평화위원회 끈이 걸릴 수 있고 여기 이스라엘 끈도 끌려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다시 C5 주요 한 5개 국가는 핵무장을 현재 하고 있는 국가로 국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의 이야기 중에 제가 지난번 문재인 때와 아주 다른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 평화 선언을 하는데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쏙 들어갔어요. 예,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북한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데 문재인 때 합의됐던 내용이고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을 보더라도 핵 포기를 선언만 하더라도 조금씩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5에 갈 가능성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핵 원자력 잠수함으로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서 소통이 되는 한반도가 핵 무장을 용인받는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까지 일단 해보게 돼요. 가능성이 열려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1년 전에 봤던 건데 이게 지금 딱 시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이름이 뭐더라?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어려운 이름이라 며칠 전에 한국에 왔었죠.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신안보 전략을 기획한 사람이고 트럼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 트럼프 안보 보좌관 후보였지만 지금은 국방부 차관으로 돼 있죠. 국방부 차관이 됐죠. 뭐 같아요. 핵심 인력 맞아요. 핵심 인사, 신안보 전략 중심을 다 잡았고 미군 철수하고 그 미국 내 공백을 뭐 한국, 뭐 필리핀, 뭐 베트남 기타 등등이 현대화함으로써 공백을 메꿔야 된다. 예, 그리고 중국과 군사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거죠. 이것은 뭐 예전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 수정본하고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실행시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 한 이야기 보세요. 트럼프 안보부장관 후보 주한미군은 불필요하다. 한국은 핵무장 가능하다. 예, 이거를 윤석열이 들었으면 엄청나게 좋았을 이야기인데 바이든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깨버렸죠. 나토가 한국에 핵미사일 빌려준다는 이야기도 노 시켰고 우리 핵 개발이 안 되면 미국 핵무기라도 쓰게 해달라, 공유하게 해달라 그것도 노 했었죠. 사람 가리는 겁니다. 트럼프 분명히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것이 지난 문재인 때하고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 사이에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감이 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MBC가 이것을 갖다가 한국의 예를 들어서 한국, 베트남, 필리핀의 군 현대화를 이야기했을 때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이야기했다라고 곡해했거든요. 아주 고의적으로. 그래서 제가 발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예, 국내 문제, 내란과 관련된 문제 빼고 해외 문제에 있어서요, MBC는 아주, 색깔이 있습니다. 다른 언론과 똑같은 부분이. 이건 뿌리 깊은 부분이에요. 뭐 저도 이 정도까지 느낌이 드는데 몇 년 살펴봤더니,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뻔히 보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시킬 거예요. 북한 문제 가지고. 예. 지금 전혀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부동산 부분. 그리고 조국 당과 합당하는 부분, 통합하는 부분,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북미 관계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분명히 MBC를 비롯한 언론에 환골탈퇴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하나 확인이 되는 부분이 이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훈식이 대통령 특사로서 경제 전략 특사인가? 예. 그래서 일단 뭐 방산 쪽 특사라고 특징 지어져 있는데 그때 캐나다 가면서 굳이 유럽을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어차피 그때 뭐 계약서에 사진 찍고 온 건데 그 계약은 이미 하기로 돼 있었던 계약이죠. 예.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로 갔다.
지금 봐서는 그 흐름이 맞죠. 거기서 나온 중요한 결과물이 다시 미국으로 갔고, 김민석이 지난번에 세팅한 거, 이해찬이 베트남에서 세팅한 거, 그다음 조현이 가서 끝에적으로 싹 마무리했다. 그래서 구체적 일정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했고 그 통화도 잘 됐다. 그랬더니 미국이 현지에서 미국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던 국정원 관계자로 추정되는 고위 관계자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대북 관계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는 사안이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강훈 씨가 100% 북한 만나러 간 것이다, 유럽에. 자, 그가 지금 방산 특사로서 움직이려면 저 위에 사진이 뭐냐면 오늘 나온 거거든요. 안규백 장관이 지금 사우디에서 큰 아마 군사 전시회가 있어요. 거기 갔거든요. 사우디는 큰 손이죠. 지금 여기서 기사에서 언급만 된 거 보더라도 이런 거 다 동의하실 만한 거예요. KF-21, 그렇죠? 그리고 엘센 다 사우디가 군침 흘릴 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우디는 큰 손이잖아요. 자, 이런데 대통령 특사가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폴란드에 이미 계약 10중 8구 될 것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니라 폴란드가 노르웨이였죠. 그 천무 천무 사는 거. 그거 이미 강훈 씨 가기 전에 노르웨이 의회에서 승인됐던 거잖아요. 오케이 하라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국방 홍보 보도를 보면은 공군 참모총장도 갔대요. 여기 사우디에. 이런 데 가야죠. 강훈 씨 얘기 안 가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살짝 보여주면서 언론이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보는 부분도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엄청나게 정말로 말 그대로 실용적으로 오늘 경남에서 두 건의 이벤트가 있어요. 내려간 김에 두 개를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간 게 경남 내륙 내륙 고속도로인가? 예, 김천에서 성주, 경북 성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까지 이어지는 한 180km인가? 예, 그거에 착공식에 갔어요. 31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 보세요. 수도권에는 GTX를 막 깔잖아요. 남부 내륙 7도는 60년을 7조 원이 없어서 못했다? 네, 이거 엄청나게 자극적인 발언이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의 눈에는 널려 있어요. 지금 널려 있어요. 언론도 지적하지 않잖아요.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지적하지 않잖아요. 지자체장들도 지적하지 않잖아요.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이재명이 들고 나온 모토 자체가 우리나라의 백년지 대계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지방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맞는 말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기존 툴레는 그 돈이 다 부자한테 빨려 들어가요. 부동산의 형태로. 그 성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백년 시대가 안 되죠. 예. 근데 돈을 가진 사람은 계속 더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 잘라주는 거예요. 빈틈이 많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생각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도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찌르는 거예요. 이거는 경남과 부산은 확실히 노린다. 얼마 전에 울산 갔었죠. 대구와 경북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말도 했네요. 아파트 평당이 3억이다. 서울의 제일 비싼 곳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겠죠. 예. 아마 이 지방에서는 지금 경남 이런 데서는 한 30평대 아파트가 3억이면 될걸요 아마. 예. 자,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자극을 시켰죠. GTX 그리고 지금 기차 다니게 해주겠다는 이 부분 착공을 했어요. 이게 원래 그 전에 계획이 잡혔을 거고 윤석열 때 착공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대구, 경남, 경북, 대구, 부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줬는데 그 지역을 위해서 쓴 것은 없어요. 심지어 계획된 것도 안 했어요. 그 돈 어디 썼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일깨우는 거.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 밀어붙입니다, 지금. 자, 여기다가 남북 대화권 어떤
교류 활성화거리 분명히 던져질 거예요. 다음 주 초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북미 정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근데 핵심은 그건데 3, 4월 달 안에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고 온 데는 그러면 다음 주 초에 시작하면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합당론이, 조국 당과의 합당론이, 그리고 뭐 서울에서의 부동산 값 잡는 데 있어서 일부 세력이 위반되는 거, 이런 걸 그대로 다 덮어버릴 거예요. 네. 다까이지 안동에 초대하는 거, 그리고 대북관계 개선되는 부분, 이거 쌍끌이 하면은 대구 경북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까지 분명히 노리는 거예요 지금. 자, 이야기 해볼까요? 자, 이거 이번에 드라이브를 세게 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이야기는 안 하네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번 기회에 고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많은 동의가 있다. 작년 4월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자회견했었잖아요. 그거는 미친 소리죠.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고 있지 않는데 대통령 하나 탄핵시켰다고? 탄핵했다가 내란 사건이니까 무기징역정도 때렸다가 또 우리가 다시 새로운 정치 체계가 되면은 또 통합 차원에서 민심 통합 차원에서 꺼내주고 쳇바퀴 돌듯이 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격상되는 거. 네. 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 벌써 지금 한 이틀 됐는데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걸 이제 모토로 잡은 것 같아요. 의도가 아주 뚜렷해집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새겨서 내란 같은 게 없게 하자. 글쎄요. 그게 들어간다고 생길 내란이 안 생기느냐. 머리가 획 돌아버린 군인들이 그런 짓을 안 하겠느냐. 헌법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나. 윤석열이? 그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5.18이 우리나라 민주항쟁에 있어서 독재를 거치면서 민주항쟁에 있어서 되게 희생자도 많았고 상징적인 것은 누구나 알고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항은 여러 군데서 다 많이 발생했어요. 일단 박정희가 실각했을 때 어떤 부마항쟁 있어. 계엄령이 거기 발동됐었어요. 그때는 광주는 괜찮았어요. 신군부가 나타나고 나서 서울에 봄이 왔다가 큰일이 있었거든. 광주에서 건이 생겼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직선제를 쟁취한 87년도 6월 항쟁. 네, 그거 모두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조각들이에요.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노동운동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지금 같은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생산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독재체제에서는 그냥 밑에를 빨아먹었잖아요. 자본가가. 자, 그런 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월호 사건은 아직 그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밝혀진 5.18 때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났어요. 300 몇십 명의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유 모르죠, 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뭉뚱그려서 어디로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럼 넣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5.18만 넣겠다? 그리고 광주에 가서 광주 MBC랑 인터뷰하면서 그 5.18 유족회 아니면 기념회 사람들하고 또 부추긴다? 당연히 하자 그러죠. 좋다고 그러죠. 자, 이게 뭐냐? 그쪽에 구심점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원식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세력이 그건 지금 현재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고 조국과의 합당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조국 당이 들어오면서 전라도에서 소외되어 있던 신진 정치 세력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수박 세력들이 꽉 대대손손 걸쳐서 장악하고 있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걸 막아서겠다는. 그러면서 광주 시민을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이게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대한 사안에 다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뭐라고 할까 지역 감정적인 요소를 동원해서 배수의 진을 치는 우리도 한 칼이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에게 호락호락 절대 안 걸려옵니다. 그래서 일타 여러 피예요. 내년 다음 주 초에 지금 대북 관계 개선 이야기 나오면 이것도 묻힙니다. 바로 계속 터뜨릴 거예요. 언론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상당히 본격적인 대북 드라이브가 걸린다. 북미 종전 드라이브가. 그것은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역시 3월달이다. 제가 보기.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불을 붙이는 게 아마 4월달에 트럼프가 중국 방문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추진력을 더 가하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정도 급은 내야지 전 세계가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최대 4번 정도까지 만날 수 있다고 시진핑과 트럼프가. 계속 평화 메시지를 발산할 겁니다. 한국에서 일단 터뜨린 다음에. 그리고 BTS는 계속 세계를 돌면서 잔치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창 옆으로 지금 이게 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합천이긴 한데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통영하고 거제는 바다인데 그 해저로 터널을 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TBM 공법을 쓰겠다라고 해서 TBM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말씀 보면 나텀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굴 파내고 거기를 굳히고 또 파고 또 굳히고 뭐 콘크리트 같은 거 뿌려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 TBM 공법은 큰 열차처럼 된 거, 두더지처럼 생긴 기계가 들어가서 계속 파내면서 굳히면서 뒤로 빼내는 거 이거거든요. 이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TBM 공법을 보통 지하철에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강 하구에 제2 순환고속도로 거기에 한강 남단을 건너가는 게 있습니다. 김포에서 파주로. 거기에 이 공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용 공법이에요. 즉 이 기계가 더 커요. 폭이. 그걸 국산화 시켰거든요. 그게 무게가 막 몇천 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써먹으려나? 왜냐하면 그것을 한강 하구에 그 터널 하나 뚫으려고 현대 쪽에서 개발한 것 같은데 그거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지금처럼 계속 빌려다가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그거 기계를 써먹을 때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큰 것이 아마 대북 문제일 것이다. 남북 간에 소통이 되게 되면은 지금보다 한강에 다리가 많이 생겨야 돼요. 특히 한강 하구에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건너가는 거. 근데 그것을 지하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기계는 여기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지하철용 한강 하저 같은 거죠. 그런 거 뚫는 것보다는 폭이 좀 넓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못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로 표준화해서 여러 군데 써먹을 일이 많다. 여기서 현대라는 이름을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주영이 있으니까. 분명히 남북 교류가 된다면은 정주영의 그때 상당히 선구자적인 그런 행동이 그들의 후손이 지금 현대그룹의 각 예류 중에 뭐 형제간에 갈라져 있고 뭐 며느리하고 갈라져 있고 이런 건데 거기에 상당히 우선권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거 뭐 건설에 있어서 주력도 기업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일단 요 TBM 공법이라는 것, 그래서 확실히 그 기계를 놀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쁘겠다 그 기계가. 그 다음 구간으로 여기서 좀 써먹어 보지 않겠나. 그래서 북한의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이 기계는 핵심적이다.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DMZ, 지금 비무장지대가 아래 위로 2km씩에서 4km예요. 근데 생태적으로 중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원으로 남기자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세계에서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게 싹 해서 개발을 해버린다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배로서 실어 나갈 수 있는 전제가 필요하죠. 어차피 분해해서 가져가는 건데 다시 재조립하는데 DMZ를 관통하는 데 있어서 몇몇 군데는 터널로 가지 않겠는가. 자연의 보존 상태가 좋고 또 문화적인 유산으로서 남겨야 될 부분은
지하로 뚫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기계가 거기서 활용될 수도 있겠다. 한강하구뿐만이 아니라. 예, 많은 다리들이 건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간에.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